절대로 너랑 짝 안 할 거야. 내게 삿대질하며 그런 말을 하는 그녀는 누구나 뒤돌아볼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미소녀 후카미 나기사였다. 어쩌다 그녀가 이렇게 화가 난 걸까? 사건의 발단은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뭐, 영화 제작 동아리가 사라진다고요?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입학식 당일 나 하도 치카사는 생각지도 못한 사실을 듣고 담임 선생님을 추궁했다. 동아리 인원수가 규정보다 적어서 그렇단다. 말도 안 돼요. 전 영화 제작 동아리가 있어서 이 학교로 온 거란 말이에요. 여긴 학비도 비싼 사립고잖아요. 어떻게든 해주세요. 야 이마 진정해. 선생님을 추궁하던 중 소꿉친구인 카가미 토에가 날 말렸다. 이거 놔! 사라지면 다시 만들면 되잖아. 왜 첫날부터 선생님한테 대들고 난리야? 간단하게 말하지 마.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으면 이러지 않았다고. 인원수가 부족해서 사라졌다는 건 원래 인원수가 적당히 있었다는 뜻이잖아. 그 사람들을 설득하면 다시 정원을 모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가? 선생님, 몇 명 필요해요? 5명이란다. 좋아, 토야. 지금 바로 5명 모아보자. 오늘은 입학식만 해서 다들 집에 갔을걸. 이럴 수가. 내일부터 하면 되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자. 젠장 어쩔 수 없군. 그럼 가자. 안녕히 계세요. 너 진짜 선생님한테 태도가 그게 뭐냐? 좀 고쳐라. 아, 죄송해요 선생님. 실례할게요. 그래. 내일 보자꾸나. 치, 뭔가 불안한데. 시끄러워. 교무실에선 좀 조용히 해줄래? 담임 선생님께 무례하긴. 민폐인 거 모르니? 뭐? 지금 시비 거는 거야? 시비라니? 난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넌 왜? 내 얼굴에 뭐 묻었니? 아, 내 아름다움에 첫눈에 반했구나? 미안하지만 난 불량한 학생에겐 흥미 없어. 뭐 누가 반했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너 혹시 이제 그만 조용히 해줄래? 너랑 같은 공기 마시기 싫거든. 이 자식이. 발끈하기는. 여자한테 뭐 하는 거야? 너답지 않게. 아니 그게 이 녀석은. 됐으니까 빨리 나가자고. 야 이거 놔. 아직 난 얘기 안 끝났어. 뭐? 걔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래. 너 여자랑 평소에 얘기 안 하잖아. 왜 굳이 그렇게까지. 혹시 불량하단 말이 거슬려서 그래? 하, 평소에도 자주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녀석을 동아리에 가입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뭐? 너 정말 걔한테 반했냐? 아니거든. 녀석은 우리 동아리에 필요한 사람이야. 이 바보야. 뭐 확실히 얼굴은 반반해서 눈에 들어올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다르다니까. 너 눈치 못 챘어? 녀석은 거기서 뭐해? 미행이라도 하려고? 그런 거 아니거든. 그냥 너랑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뿐이야. 기분 나빠. 너 자꾸 이러면 선생님한테 이른다. 너 진짜 사람 말도 안 듣고 갑자기. 너같이 불량한 애랑 할 얘기 없어. 얘기 좀 하자고. 싫어. 기다려. 너 텐도 나기사지? 난 지금 영화 제작 동아리에 부원을 모으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텐도 나기사는 이미 없어. 이 이상 그 이름을 언급했다간 가만 안 둘 거야. 뭐? 더는 나한테 말 걸지 마. 기다려. 왜 그래 너? 엄청 대단한 녀석이잖아. 그래서 뭐? 어? 너 같은 게 뭘 알아? 사람 마음도 모르고 멋대로 말하지 마. 너 왜 울어? 누가 울었다고 그래? 난 절대로 너희 동아리엔 안 들어갈 거야. 야 기다려. 그녀는 내 손을 뿌리치고 도망갔다. 천재 연기자 텐도 나기사였구나. 그래 이제 알았냐? 아니 아역 배우였을 때만 봤으니까 여기에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지. 게다가 이름도 후카미 나기사라고 했으니까. 에? 그러고 보니 텐도 나기사는 예명이니까. 아니 그보다 본명을 어떻게 알았어? 에휴 어떻게라니. 같은 반이니까. 뭐? 아니 자기소개할 때. 아 맞다. 너 아침에 길에 쓰러진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가느라 늦게 왔었지. 맞아. 그나저나 같은 반이었다니. 그래 그래서 그렇게 말렸던 건데 이제 어떻게 얼굴 보려고. 아니야 이건 기회야. 같은 반이면 그렇게 간단히 도망치진 못할 거야. 아니 너
그러다 정말 스토커 취급당한다. 게다가 그녀는 재기불능의 천재라는 소문이 있으니 더는 연기하기 싫은 것 같... 너 그 말 한 번만 더 입 밖에 꺼내기만 해봐라. 왜 화를 내고 그래? 재기불능이라니... 아니야. 그녀는 지금 재충전을 하고 있을 뿐이야. 그렇구나. 아이, 그치만 어떡하게. 이대로 갔다간 더 널 싫어할 것 같은데? 어떻게든 해낼 거야.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다음 날부터 그녀는 계속 날 피해 다녔다. 아무리 말을 걸어도 칼같이 손절당하기 일쑤였다. 그런 행동에 아이냐고 따지고 싶을 정도였다. 대체 너 언제까지 도망갈 거야? 이거나 진짜 끈질기네. 네 얘기를 들을 때까지 놓지 않을 거야. 너 왜 나한테 집착하는 거야? 다른 애한테 들어오라고 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너 연기하는 거 좋아했잖아.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연기가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사람들의 기대를 받는 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모르는 주제에 그래서 도망친 거야? 넌 그걸로 됐어? 시끄러워.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거야? 나는 너무 괴로웠어. 그치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 그런데 그걸 계속 참고 견디란 거야? 왜 혼자서 괴로워하는 거야? 주변에 상담할 수도 있잖아. 아무도 내 괴로움을 몰라주니까 모두 날 부러워만 하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타고난 재능이라며 다른 사람 취급했다고. 그럼 내가 들어줄게. 네 고민을 이해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도망치지 마. 네가 뭘 안다 그래? 입만 산 주제에. 얘기도 안 해봤으면서 그렇게 단정짓지 마. 그럼 연기로 증명해봐. 날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인지 증명하라고. 좋아. 뭐? 토야, 대본 있어? 미안. 오늘은 두고 왔어. 그럼 전에 네가 만든 것 중에 적당히 아무 씬이나 지정해줘. 그럼 큰 병으로 괴로워하는 상냥한 주인공이 여주인공에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하는 장면은 어때? 아, 좋아. 연기란 그 사람의 성격에 가까워지는 것. 역으로 어려운 건 자기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역할이지. 큰 병으로 괴로워하는 상냥한 주인공. 그런 역할을 얘가 해낼 수 있을 리가 없어. 그건 이 녀석의 성격과는 정반대니까. 일부러 그런 역을 지정하다니 대체 무슨 속셈이지? 미안해.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잖아. 나 오래 못 살 것 같아. 3년이 최선이래. 말도 안 돼. 거짓말. 울지 마, 아리사. 나는 널 만나서 행복했으니까. 작고 가련한 미소를 보여주던 그는 상냥함이 가득 느껴지는 표정을 띄었다. 마치 손을 뻗은 근처에 진짜 아리사라는 여자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 후에도 츠카사는 부드럽게 연기를 이어갔다. 반 친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전혀 당황하지 않고 마치 원래부터 그런 성격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연기를 보여줬다. 엄청난 메소드 연기야. 그치만 너와 달리 재능이 있는 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녀석은 어떤 배역이든 소화하기 위해 평소에 만화나 애니메이션, 소설 같은 걸 보고 캐릭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파고들지. 이미 녀석의 마음속엔 몇백 명의 캐릭터가 들어있어. 지금은 그걸 연기로 끄집어내고 있는 거고. 어떻게 그렇게... 그건 갑자기 왜 그래? 가슴이 아파. 괜찮아? 엄청난 땀이야. 토야, 서둘러 선생님을 불러줄래? 걱정 마. 그것도 연기니까. 너 바보 아니야? 이 땀이 안 보여? 이건 연기가 아니야. 아니야, 연기 맞아. 치카사, 잠깐만 정신 차려 치카사. 빨리 구급차를 불러줘 토야. 잘 봐봐. 정신을 잃은 것뿐이니까. 호흡이 안정적이잖아. 자고 있잖아. 거짓말 진짜 연기였던 거야? 정말이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몰입했나 보구나. 이런 연기는 너무 위험해. 몰입하다 못해 완전히 일치된 수준이잖아. 따로 연기 지도는 받지 않은 거야? 예전에 소속사에 있었지만 퇴출당하고 나서는 독학했어. 어쩌다 이 정도의 연기력이 있다면 소속사도 가만히 안 뒀을 텐데. 왜냐면 거긴 텐도 나기사를 바보 취급한 곳이었으니까. 뭐?
텐도 나기사가 예능계를 은퇴한 뒤 그녀를 험담하는 녀석이 있었어. 나기사는 그 녀석과 싸웠지. 참고로 그 상대는 소속사 사장의 아들이었어. 그래서 쫓겨난 거고. 그럴 수가. 왜 그렇게까지? 텐도 나기사는 녀석에게 있어 동경의 대상 그 자체야.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졸라서 촬영 현장에 갈 정도였거든. 뭐? 자주 왔었다고? 넌 기억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츠카사는 항상 너랑 나중에 같이 연기하기로 약속했다며 기뻐했었어. 이게 위험한 연기 방식인 건 알고 있었지만 너와 같이 연기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 정도로 익힌 자기만의 방법인 거지. 사진! 응? 츠카사가 어렸을 때 사진 있어? 그건 뭐 하는 거야? 츠카사가 부적처럼 항상 지갑 속에 넣고 다니거든. 자, 이 사진... 토야한테 받은 사진에는 앞면에 있는 두 사람이 찍혀 있었다. 어렸을 때의 나와 추억 속의 소년이었다. 이걸 갖고 있다는 건 어느 날부터 오지 않아서 이제 내가 싫어진 줄 알았는데 약속 따윈 진작에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었어. 어머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뒤부터는 오지 못했어. 아버님은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서 현장에 갈 방법이 없어졌거든. 그치만 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속 연기를 하고 있었어. 그럴 수가... 어머님을 잃고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고 있었다니... 녀석은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거든. 어머니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지. 그치만 그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지금은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한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기사, 멋대로 부탁해서 미안해. 네 사정도 잘 알고 있지만 츠카사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연기할 수 없을까? 토야, 일단 츠카사를 양호실로 옮기자. 역시 안 되는 거구나. 아니야. 그치만 츠카사를 이대로 뒀다간 감기에 걸릴 거야. 나 혼자선 어려우니까 네가 도와줘. 그래, 알았어. 나는 토야에게 부탁해 츠카사를 양호실의 침실로 옮겼다. 어라, 언제부터 잠든 거지? 드디어 눈을 떴구나. 정말 벌써 수업 다 끝났어. 나기사, 여긴 어디야? 아까 연기하던 도중에 쓰러졌어. 정말이지. 진짜 쓰러질 줄 누가 알았어? 그랬구나. 진심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뿐인데 좀 심했었나 보네. 너 그런 연기 계속하다간 현실이랑 분간하기 힘들어질걸? 분명 네 연기력은 대단하지만 마치 양날의 검 같아. 대단하다고? 그럼 너랑 대등하게 있을 정도의 실력이라고 인정하는 거지? 야, 사람이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데. 나도 진지해. 내 목표는 텐도 나기사와 같이 연기하는 거니까. 바보 아니야? 그러다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건 걱정 마. 토야가 곁에 있으니까. 그게 무슨 뜻이야? 저래봬도 대단한 녀석이거든. 대본뿐만 아니라 각본도 쓸 줄 알고 영상 편집, 촬영 등등 다재다능한 녀석이야. 게다가 눈치도 빨라서 내가 진짜 위험해지면 녀석이 막아줄 거야. 갑자기 왜 그래? 아니야, 저기 할 얘기가 있는데. 응? 그 동아리에 들어오라던 얘기 말이야. 그럼 내 연기력을 인정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런 네 성격이 부럽다. 어? 그게 아니라 내 옛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라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아니야, 들려줘. 그래? 고마워. 들어주는 건데 뭐 고마워할 필요 없어. 그런가? 그럼 그 후 나기사는 가슴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작품을 할 때마다 주변의 기대가 커져가며 그게 어느새 압박이 되어버렸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과호흡을 하는 바람에 촬영 중 쓰러져 버렸다는 사실을. 그 일이 있은 후 그녀는 더는 연기를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했다. 난 멘탈이 약한 것 같아. 지금도 연기하기 무서워. 그럼 이제 진짜 그만두는 거야? 아니, 그게 너랑 같이 하면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어쩐지 너와 같이 연기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목표도 있으니까. 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 그래? 뭐 너랑 같이 연기할 수 있다면야 난 좋아. 그래, 제대로 못할 수도 있겠지만 잘 부탁해. 나야말로 잘 부탁해. 근데 얘기도 끝냈으니 말인데 아까부터 왜 내 손을 잡고 있는 거야? 이건 그거야. 네가 아까 자고 있어서 그랬어. 이유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시끄러워. 그보다 깨어났으면 얼른 동아리 인원이나 모으러 가자. 야, 당기지 마! 난 그녀의 손에 의해 억지로 침대에서 일어나야만 했다. 그렇게 양호실을 나왔다. 아, 맞다. 너도 미리 영어 회화 공부를 해두는 편이 좋을 거야. 어? 왜?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테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편이 좋을 거야. 그치만 나 영어 못하는데. 어쩔 수 없지. 내가 가르쳐 줄게. 뭐야? 아까부터 이상하게 친절하다 너. 모처럼 친절하게 해주는데 그 반응은 뭐야? 화낸다? 항상 화내면서 이제 와서 무슨. 너 진짜. 마지막엔 결국 티격태격하는 분위기로 끝났지만 무사히 그녀가 동아리에 들어오게 됐다. 그 후 우리들은 예전에 동아리를 탈퇴했던 선배들과 신입생들에게 홍보를 했고 다행히 인원수를 채워 동아리를 부활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1학년, 2학년과 학교 축제에서 직접 제작한 영화를 상영하기로 했다. 3학년이 됐을 땐 지금까지 학교 축제에서 상영한 화제의 텐도 나기사 효과에 의해 배우를 꿈꾸는 부원들도 많이 들어와 동아리의 규모가 꽤 커졌다. 덕분에 최고의 작품을 촬영할 수 있었고 축제가 끝나고 상영했던 영화를 너튜브에 올리자 순식간에 조회수가 몇천만 회를 돌파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만들었다고는 믿기 힘든 퀄리티라 화제가 된 듯하다. 덕분에 업계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해 나는 배우, 그녀는 여배우, 그리고 토야는 감독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각자의 분야에서 데뷔하게 됐다. 그리고 그 영화는 나중에 일본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텐도 츠카사, 텐도 나기사를 필두로 실력파 신인 배우와 여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덕에 팬들 사이에서 이 작품은 기적의 영화라 불리게 됐다. 참고로 내 예명이 텐도 츠카사가 된 이유는 츠카사. 응? 이 학교에서 너와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도 계속 내 곁에 있어줄 거지? 그게 네 바람이면 언제든지. 지금도 예전도 변함없이 내게 가장 소중한 건 네 옆에 있는 거니까. 그럼 예명을 텐도 츠카사라고 지어줘. 어? 연예인이 되면 언제 결혼할지 모르잖아. 이 정도는 각오해야지. 너 3년 만에 많이 변했다. 누구 덕분이지? 이런 숨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건 비밀이다. 야, 아이무, 어제 카논의 연애 만화 봤어? 카논 엄청 귀엽던데. 내 이름은 후지 아이무. 대학교 1학년생인 아싸 오타쿠다. 그런 나와 존자 린사인 아키노 슈니치와는 고등학생 때부터 절친이다. 외모와는 달리 사실은 나와 똑같은 오타쿠다. 로콤을 보면 연애하고 싶어져. 맞아. 그치만 난 못해. 나도야. 넌 존잘이니까 바로 여친 사귈 수 있잖아. 그치만 걔들이 화면 밖으로 나오질 못하잖아. 그나저나 대학생이 되니까 커플밖에 없네. 그러게. 너는 여친 안 만들어? 안 만든다기보다는 못 만드는 거지. 난 아싸 오타쿠잖아. 그럼 만약 있으면 사귈 거야? 그렇지. 그럼 렌탈 여친은 어때? 렌탈 여친? 들어본 적은 있는데 돈 내고 일일 여친 해주는 서비스야. 돈으로 여친을 만들다니 그건 진짜 연애가 아니잖아. 근데 너 아직 여자한테 익숙치 않잖아. 그건 그렇지만 진짜 여친이 생겼을 때 미리 연습한다 치고 가볍게 시험해도 되잖아. 그럼 네가 해보는 건 어때? 난 여자한텐 익숙하거든. 그저 2D한테만 흥미가 있는 것뿐이야. 맞다. 이 녀석은 존잘인데다 여자랑 금세 친해지니 연습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럼 맘먹은 김에 내가 좋은 애 찾아볼게. 뭐? 찾으면 연락할게.
나 수업 있어서 먼저 간다. 야, 잠깐만. 쉬니치. 녀석은 그렇게 말하며 사라졌다. 그런 얘기를 했던 사실도 잊은 채로 며칠이 흘렀다. 쉬니치한테 연락이 왔다. 아, 뭐하냐? 아, 그냥 집에 있는데? 오, 잘 됐네. 전에 말한 렌탈 여친 말이야. 좋은 여자를 찾아서 예약해뒀어. 뭐? 갑자기? 지금 위치 보내줄게. 이 맨션 301호실에서 만나기로 했어. 잠깐만. 간다고 말도 안 했잖아. 뭐? 그치만 벌써 돈 냈어. 그쪽에서 기다린 데서 취소도 못 한다고. 뭐? 걱정 마. 친구의 사랑을 위해 내가 한턱 쏜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잘해봐라. 아, 점심 먹지 말고 나와. 그럼 이따 후기 알려줘. 아, 진짜 제멋대로네. 게다가 후기라니. 대체 뭐냐고. 취소도 안 된다니까 하는 수 없네. 나는 렌탈 여친을 기다리게 하지 않기 위해 서둘러 준비해서 녀석이 보낸 장소로 향했다. 아, 오긴 왔는데 왜 안 나오지? 슈니치가 그래도 거짓말할 애는 아닌데. 한 번만 더 눌러보자. 네. 아, 귀여운 목소리다. 아, 안녕하세요. 후지 아유무라고 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손이 없어서요. 문 열어둘 테니까 들어와 주세요. 네. 들어와서 거실에 앉아 계셔요. 네. 그녀의 말대로 나는 현관에 들어왔다. 그리고 거실에 도착했다. 아, 안녕하세요. 초등학생인가? 중학생? 아니, 그것보다 옷이... 눈앞엔 무려 전라의 소녀가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아니 옷을 입고 계셨군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다행이네요. 오자마자 사람을 변태 취급하시는 건가요? 머리가 긴 탓에 짧은 옷이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머리가 길어서 자주 오해받곤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좀 자르지. 일단 점심이라도 먹을래요? 그래서 녀석이 밥 먹지 말라고 했구나. 때마침 배가 고팠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녀가 만든 밥을 먹기로 했다. 맛있어요. 정말요? 맛있게 드셔서 저도 기뻐요. 이렇게 맛있는 요리라면 매일 먹을 수 있겠어요. 소개가 늦었네요. 제 이름은 사쿠라 코하루라고 해요. 전 후지 아유무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미리 들었거든요. 웃는 얼굴이 예쁘네. 게다가 자세히 보니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랑 닮았어. 코하루 씨는 내 최애 여주인공과 닮았다. 그 여주인공은 그녀만큼은 아니지만 작고 얼굴이 판박이다. 슈니치가 말한 괜찮은 여자란 건 이런 뜻이었나? 안 돼. 아무리 봐도 나보다 어려 보이잖아.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면 큰일이야. 그러고 보니 렌탈 여친 알바는 어린애들도 할 수 있나? 방금 이상한 생각하셨죠? 아닌데요. 어떻게 하는 거지? 설마 초능력자인가?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가끔 어려 보인다는 소리를 듣지만 저 이래봬도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동갑이네요. 네, 입학하자마자 상경했어요. 그럼 여긴 코하루 씨의 자취방인가요? 네, 왜요? 아니요. 뭔가 업체에서 준비한 데이트용 방인 줄 알았어. 자세히 보니 진짜 생활하는 것 같긴 하네. 하지만 정돈도 제대로 되어 있고 성실한 사람 같네. 그보다 이런 알바는 보통 사람을 집에 부르기도 하나요? 오히려 반대인 줄 알았는데. 네, 원래 이게 일반적인 편이에요. 진짜예요. 그쵸. 이런 건 처음이라. 이렇게 집에 와서 차려준 밥을 먹는 이미지는 아니어서 의외였어요. 그런데 코하루 씨는 어쩌다 이 알바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코하루 씨? 아유무 씨, 아유무?
지금 난 네 여친이니까 존댓말 금지야. 네? 이제부터 그냥 코하루라고 불러줘. 알았어요. 존댓말 금지라니까. 아, 알았어. 그 후 우리들은 게임을 하고 코하루가 빌려온 영화도 같이 봤다. 게임도 영화도 다 내 취향이네. 렌탈 여친은 이런 식으로 상대 취향도 조사해서 맞춰주는구나. 그나저나 문득 궁금한 게 생겨 그녀를 돌아보았다. 왜 그래? 아니야. 엄청 가까워. 게다가 좋은 냄새도 나잖아. 이런 얼굴이 화끈거린다. 마치 진짜 여친처럼 붙어있는 그녀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딱히 아담한 여자가 좋은 건 아니지만 떡 부러지는 모습이랑 대조돼서 더 두근거려. 게다가 이렇게 여자랑 가까이 있어본 적이 없어서 더 그런 것 같네. 정말 좋아하게 되어버린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긴장되네. 너무 귀여워, 코하루. 아유무? 어, 아까 본 영화 말인데 영화가 왜? 혹시 재미없었어? 아니야, 전혀. 그래? 네가 너무 귀여워서 엄청 긴장한 것뿐이야. 지금까지 이렇게 여자랑 놀거나 데이트한 적이 없어서 엄청 긴장되거든. 그래? 이 나이에 데이트 안 해봤다고 하면 역시 싫어하겠지. 기뻐. 어? 날 여자로 의식해서 기뻐. 왜냐하면 난 왜소하니까 여자로 봐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했었어. 그래서 지금도 네가 지루해하면 어떡하나 불안했거든. 넌 작지만 사랑스럽고 똑부러지는 매력적인 여자야. 정말? 말하고 나니 좀 부끄럽네. 그나저나 영화도 게임도 모두 내 취향이었어. 어떻게 알았어? 그건 슈니치 씨한테 들었거든. 그리고 나도 애니랑 게임 좋아하거든. 그렇구나. 어라? 그러고 보니 슈니치는 내 이름으로 예약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슈니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지? 혹시 내가 모르는 곳에서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 걸리는 점이 있었지만 그 후 우리들은 서로가 좋아하는 애니와 만화, 게임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다. 즐거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어느새 해질녘이 되었다. 슬슬 돌아갈게. 오늘 정말 고마웠어. 즐거웠어. 나도 재밌었어. 맞다. 어? 연락처 알려줄래? 뭐 괜찮겠어? 괜찮은데 왜? 그게 알바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연락하려나 싶어서. 괜찮아. 그러니까 알려줘. 또 의뢰해줄 거지? 이렇게 나와 그녀의 일일 애인 체험이 끝났다. 그치만 그녀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말이 통해서 나중에 의뢰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야, 어제 어땠어? 안녕. 코하루와 논 다음날 학교에 가자 슈니치가 말을 걸었다. 재밌었어. 또 의뢰할까봐. 그게 다야? 왜? 그래도 연락처 주고받아서 또 놀기로 했어. 어차피 의뢰하는 사이긴 하지만. 그래. 슈니치는 어쩐지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으나 나는 주말에 그녀와 놀러 가기로 약속했다. 주말이 되었다. 오늘은 오타쿠의 성지인 아키하바라에서 데이트하기로 했다. 여기 자주 와? 가끔은. 넌? 아직 익숙치 않아서 가끔씩 와. 그러고 보니 상경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지. 맞아. 그래서 오늘은 재밌게 놀자. 나 가고 싶은 곳이 있어. 그래.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응?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잡았다. 모처럼 데이트하는 거니까 손 정도는
잡아도 되지? 그래. 뭐 렌탈 여친이면 이 정도는 보통이겠지. 코하루의 손 부드럽고 따뜻하고 매끈하다. 아, 이런 긴장돼. 그 후 우리들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애니메이션 굿즈샵을 돌아다녔다.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얘기를 하는 상대는 슈니치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그녀와 얘기하니 정말 즐거웠다. 이 다음에 너랑 가고 싶은 곳이 있어. 그래? 어딘데? 가기 전까진 비밀이야. 이 주변은 잘 모른다고 말했으면서 조사해 온 건가? 도착했어. 여기야. 여긴... 그녀가 데려온 곳은 코스프레 체험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였다. 나랑 네가 좋아하는 최애랑 닮았다고 했었지? 어라? 내가 코하루한테 말했었나? 그래서 그 캐릭터 코스프레를 해보려고 예약했어. 접수를 마친 그녀는 탈의실로 향했다. 나는 딱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시간이 지나자 탈의실의 문이 열렸다. 어때? 엄청 귀여워. 너무 감동해서 아무 말도 안 나올 정도야. 정말 잘 어울려. 그래? 그럼 다행이야. 정말 화면에서 튀어나온 것 같잖아. 네가 기뻐하니 나도 기뻐. 애니메이션도 다 봐서 포즈도 알고 있어.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작중에 나오는 포즈를 조금씩 취했다. 쿨한 캐릭터였지만 그녀는 포즈를 취할 때마다 조금씩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오히려 좋았다. 마지막으로 같이 셀카 찍을까? 이렇게 우리들은 데이트 기념 셀카를 찍었다. 사랑스러운 그녀가 최애 코스프레를 해준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오늘 고마웠어. 정말 즐거웠어. 나도 즐거웠어. 그치만 벌써 끝이라니 조금 아쉽다. 나도. 데이트가 끝나고 우리들은 여운에 잠겼다. 오늘 비용 지불해야지. 필요 없어. 그치만 그럴 순 없어. 미안해. 사실 나 렌탈 여친 아니야. 응? 무슨 소리야? 실은 그저 너와 데이트하고 싶어서 슈니치한테 부탁한 거야. 뭐라고? 실은 나 슈니치 사촌이야. 사촌이라고? 네가 슈니치랑 사이 좋다는 걸 알고 너와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어. 그러니 렌탈 여친으로 만나보는 건 어떻냐고 제안해줬거든. 대체 뭘 위해서... 난 널 좋아하니까. 뭐라고? 사실 만나기 전부터 말할 생각이었지만 너무 긴장돼서 말을 못했어. 그치만 이대로 너와 렌탈 여친으로만 있고 싶진 않아. 그런데 애초부터 왜 렌탈 여친으로 만날 생각을 한 거야? 서로 소개받아서 만나면 긴장할 테니까 생판 모르는 남으로 만나면 얘기하기 편할 거라고 슈니치가 그랬거든. 그래서 서로 익숙해지면 사실대로 털어놓고 고백하라고 충고해줬어. 그랬구나. 분명 슈니치의 사촌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만나기 전부터 거절했겠지. 어디까지나 렌탈 여친이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네 대답은? 슈니치의 사촌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라 잊고 있었어. 맞다. 나한테 고백했었지. 근데 우리 지난주에 처음 만난 사이잖아. 넌 잊어버렸겠지만 사실 예전에 우리 한번 만났었어. 뭐라고? 작년 여름방학 때 애니메이션 이벤트 때문에 여기 온 적이 있었어. 그때 지하철에서 널 처음 봤어. 지하철? 전혀 모르겠는걸. 그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 동네는 그런 적이 거의 없어서 익숙지 않았거든. 보다시피 난 몸이 작아서 사람들한테 눌려있을 때 네가 날 도와줬어. 기억났다. 분명 작년 여름 초등학생인가 중학생 정도의 여자애가
깔릴 뻔했던 걸 내가 도와준 적이 있었다. 그때 그 아이가 코하루였던 것이다. 당시 그녀는 지금과 비교하면 머리도 짧고 이미지도 달라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것이다. 실은 그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네가 갑자기 어딘가 사라져버려서 말 못했어. 아하하. 여자한테 익숙치 않아서 긴장한 탓에 곧바로 사라져버렸지. 그래서 시간이 좀 있어서 역 주변에서 널 찾다가 우연히 네가 슈니치랑 만난 모습을 발견한 거야. 그리고 나서 슈니치한테 물어봤더니 네 친구라고 하더라고. 처음부터 대학도 이쪽으로 오려고 해서 겸사겸사 상경했어. 그리고 넌 머리가 긴 여자가 좋다고 해서 머리도 길렀고. 아, 그랬구나. 고마워. 그 말을 들으니 너무 기뻐. 그럼 그치만 미안해. 지금 바로 답해줄 순 없어. 왜? 사실 난 모쏠이야. 넌 정말 멋진 여자고 아직 난 모르는 것 투성이라 간단히 답해주기가 어려워. 게다가 렌탈 여친이라고 생각해서 진짜 연애할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 그래서 바로 답할 수가 없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단은 친구 사이부터 시작해보지 않을래? 그거라도 좋아. 앞으로 잔뜩 대시할 테니까 각오해. 살살 부탁해. 이렇게 나와 그녀의 가짜 애인 사이는 끝나고 친구가 되었다. 뭔가 슈니치 손바닥 안에서 노란한 기분도 들었지만 이런 멋진 여성과 만날 수 있어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앞으로 그녀의 적극적인 대시가 시작될 것이다. 그런 그녀를 좋아하게 되는 건 분명 시간 문제일 것이다.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인 나 우에시마 노보루는 소꿉친구가 사는 히메카와 집에 살게 됐다. 사실 부모님들끼리 사이가 좋았던 탓에 부모님의 해외 출장으로 2주 정도 묵기로 한 것이다. 미리 말해두겠는데 우리 집에서 이상한 짓 하면 가만 안 둔다. 이 소녀는 소꿉친구인 유이다. 말 그대로 전혀 날 반기지 않는다. 학교 여신이라 불릴 정도로 인기 많은 그녀지만 아싸인 나를 항상 깔보곤 한다. 사실대로 고백하자면 나는 그녀를 이성으로 좋아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같이 살게 돼서 기쁘지만 츠츠미 카쿠사즈, 말하면 나는 그녀를 이성으로서 좋아하고 같이 살게 돼서 기쁘지만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아무튼 한 가지 다행인 건 바로 그녀의 여동생 아키가 있다는 것이다. 안녕 오빠. 오랜만이야 아키. 못 본 새 더 이뻐졌네. 오빠 방 알려줄게. 고마워. 잠깐 아키! 노부르랑 너무 붙어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키와 함께 방으로 향했다. 이때부터 뭔가 잘못되기 시작한 것 같다. 안내받은 방은 본래 손님용 방으로 깔끔하고 아늑했다. 정말 이 방 내가 써도 돼? 편하겠어. 근데 침대가 조금 오래돼서 조금만 움직여도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 아, 그래? 오빠도 여기 앉아서 확인해봐. 정말이네. 삐걱거리네. 그치? 이러면 침대 위에서 뭐 하는지 바로 알 수 있다? 잠자는 거 왜 뭘 하는데? 걱정 마. 바로 옆엔 내 방이라 암만 삐걱거려도 언니 방까진 안 들리거든. 저기 뭘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정말? 다 알면서 모른 척 하기는. 그럼 지금부터 뭐 할지 내가 알려줄게. 잠깐만 아키, 갑자기 무슨... 나야, 들어간다. 이런... 어라? 아키, 아직 여기에 있었던 거니? 왜 언니? 노보루랑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됐어, 엄마가 부르셔. 내려와. 왜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았다. 그럼 오빠, 이따 이어서 하자. 이따 계속하자니 아키. 아까 그건 대체 뭐냐고. 설마 아키는 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날 놀리는 거겠지. 까먹었다. 아키, 무슨 일이야? 까먹고 놓고 간 게 있어. 정말 중요한 거야. 그게 뭔데?
아! 순간 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랐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녀가 내게 뽀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방금 그건... 사랑의 키스. 아, 이건 언니한테는 비밀이야? 고마워.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에 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 후 온 가족이 다 모여 저녁을 먹었다. 그때도 내 머릿속은 아까 있었던 키스 사건으로 가득했다. 아들이 생긴 것 같아 기쁘군. 한 잔 더 줘, 여보. 어머 여보,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에요? 아키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람? 내 마음도 모른 채 아키는 웃으며 식사를 하던 중 젓가락 떨어졌다. 그렇게 젓가락을 줍기 위해 테이블 밑에 들어간 그녀는 이 근처였던 것 같은데. 으아! 아키 뭐 하는 거야? 뭐 하기는 젓가락 찾고 있잖아. 아, 찾았다. 잠깐 거긴... 아키, 찾았어? 뭐 하는 거야, 바보? 웃지 마. 그 후 아키는 평온하게 식사를 했으나 나는 전혀 그럴 수 없었다. 대체 쟨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어른들한테 안 들켜서 다행이다. 아무튼 아까 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될 텐데. 식사가 끝나고 나는 하루 일과인 운동을 하면서 생각했다. 요이 아키와는 어렸을 때부터 사이가 좋아 셋이서 자주 놀곤 했다. 옛날부터 유이는 아키를 잘 돌봐주는 똑부러지는 아이였고 아키는 어리광쟁이였다. 참고로 그녀의 어리광은 어렸을 때랑 별로 다를 바 없다. 그때 갑자기 녹화하며 누군가 들어왔다. 노보루, 잠깐 얘기 좀 해. 유이야? 그래. 아키가 아니라 유이라 다행이다. 넌 예전부터 운동하는 걸 좋아했지. 오늘은 특별히 내가 도와줄게. 야, 갑자기 올라타지 마. 그보다 나한테 무슨 용건이야? 아키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 아키가 좀 걱정되거든. 걱정이라니 뭐가? 요새 조금 변한 것 같아서. 중학생 때는 괜찮았는데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갑자기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화장도 시작하더라고.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애인이 생긴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키가 나한테 숨기는 게 있을 리가 없어. 그래. 키스했다는 얘긴 비밀로 해야지. 아무튼 그래서 요즘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 그래서 아키랑 얘기할 때 넌지시 물어봐 주지 않을래? 뭐? 내가? 넌 무해한 아싸니까 적당한 것 같거든. 게다가 아키도 널 좋아하는 것 같으니 안심하고 속내를 털어놓을 수도 있잖아. 뭐야, 그런 뜻이었구나. 근데 그 일의 원인이 만약 나라면... 아니야, 그럴 리 없겠지. 알았으니까 이제 좀 내려오지 않을래? 마냥 얘기 들어주는 척하면서 아키한테 손대기만 해봐. 만약 아키한테 무슨 일 생기면 용서 못해. 알았어. 오빠, 목욕 끝났어. 아키! 아키, 대체 그 차림은... 왜? 평소랑 똑같은데? 근데 언니 오빠 방에서 방금 뭐 한 거야? 그냥 잠깐 얘기했어. 아무튼 이제 노보루도 있으니 옷 좀 입고 다녀. 둘이 좀 수상하다. 여러 가지 일이 있은 뒤 나는 목욕하러 갔다. 아키가 유이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했던 것. 역시 아키가 이렇게 변하게 된 원인은 나 때문인가? 아니야, 아닐 거야. 그냥 단순히 내 착각이겠지. 아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기다리고 있었어. 오빠랑 할 얘기가 있어서. 어쩐지 안 좋은 예감이 드는데. 아까 언니랑 무슨 얘기했던 거야? 아니, 그게... 설마 오늘 나랑 있었던 일 얘기했어? 아니야. 그걸 어떻게 얘기해. 그럼 무슨 얘기했어? 단순히 말하자면 널 걱정했어. 내 걱정? 왜? 요즘 네 행동이 변한 게 신경 쓰이나 봐.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화장도 하고 다니는 게 설마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귀는 사람이 생긴 것 같다더라. 그래? 그래서 오빠는 날 어떻게 생각해?
무슨 소리야? 다 알면서. 으이, 좋아하는 사람? 있지. 어, 그래. 바로 오빠야. 으악! 이렇게 들이대는데 모를 리 없잖아. 아니, 그냥 날 놀리는 줄 알았지. 아, 여자란 본래 관심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들이대진 않는다고. 그래. 나 예뻐졌지? 솔직히 엄청 예뻐. 오빠 이상형이야? 아, 그 외모보단 난 좀 더 얌전한 성격이 좋은데. 나 지금 엄청 두근거린다. 진짠지 한번 만져서 확인해 볼래? 어떻게? 이렇게. 내 손이 점점 그녀에게 다가간다. 그때였다. 마침 갑자기 문이 열리고 유이가 들어왔다. 아키, 역시 여기 있었군. 근데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깍! 언니! 이건 오해야. 오해는 뭔 오해야? 지금 아키한테 손대라고 했잖아. 아니야. 맞아 언니, 이건 오해야. 그러다 결국 그러니까 아키가 노보루의 근육통을 풀어주기 위해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단 거지? 그러니까 그냥 언니가 착각한 거야. 그래 맞아. 아키가 지어낸 말에 난 적당히 입을 맞췄다. 그래도 이 늦은 시간에 다 큰 남녀들이 방에 붙어 있으면 안 돼. 오해할 만한 일이잖아. 그렇지? 네. 알았어. 사실 오해는 아니지만 다음날 난 유이와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아키한테 뭐 알아낸 거 있어? 아니 아무것도. 정말? 정말이야. 뭐 됐어. 그나저나 어젯밤 아키랑 둘이 방에 있었지. 그런 짓 다시는 하면 안 돼. 아무 일 없었대도. 그래도 안 된다면 안 돼. 유이도 왜 이러지? 설마 얘도 날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 아키는 내 소중한 여동생이야. 다른 남자한테 넘겨줄 수 없어. 혹시 너 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맞아. 난 엄청난 시스터 콤플렉스지. 그게 뭐 어때서? 아니 그게 인기도 많으면서 아무와 사귀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었구만. 난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아키랑 함께 있을 거야. 우리 자매의 사랑을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 그래. 근데 유이는 왠지 너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단 말이지. 어제 진짜 방에서 아무 일도 없었어? 진짜 없었다니까. 하긴 너도 또래 남자니까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아키한테 마음이 가는 것도 이해는 가. 아니 난 진짜 관심 없으니까 걱정 마. 이상한 마음이 들면 차라리 날 멋대로 해도 돼. 결론이 대체 왜 그렇게 되는데? 너는 내 속구 친구니까 너라면 상관없어. 그럼 아키의 집착도 사라질 테니까. 아니 그런 이유로 그런 짓 하고 싶진 않아. 아키가 다칠 바에야 내가 당하는 게 나아. 만약에 내가 표적이 된다면 더는 아키한테 손대지 않을 테니까. 듣고 보니 왠지 내가 엄청 쓰레기 같잖아. 쓰레기는 바로 나야. 그치만 정말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면 편하게 내 방에 와. 아무튼 유이에게 난 아키한테 일절 손대지 않기로 약속했다. 집에 돌아가자 아키가 내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와 오빠. 아키 왜 여기에? 언니랑 외출하고 온 오빠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어. 할 얘기가 있대서 카페에 갔다 왔어. 어제 내가 오빠한테 고백한 거 얘기했어? 아니 안 했어. 그걸 어떻게 해? 그래? 다행이다. 사실 우리 언니는 엄청난 시스터 콤플렉스거든. 그렇구나. 알고 있었네. 항상 남자들이 다가올 때마다 방해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쭉 모쏠로 살았어. 그랬구나. 하지만 어차피 어렸을 때부터 오빠만 바라봐서 딱히 상관없어. 으이.
언니가 오빠와의 사랑까지 방해하려고 하니까 언니한테는 비밀로 하고 싶었어. 그치만 이대로 가다간 들킬 것 같단 말이지. 그럴 바엔 일찌감치 확 저질러버리자. 어? 그렇게 되면 언니도 그냥 포기해버리지 않을까? 아, 그건 안 돼. 너랑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난 유이가 더 좋아. 그래서 너한테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어. 그렇게 난 내 마음을 털어놓고 그녀를 포기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왜? 난 어렸을 때부터 언니한테 물려받기만 했거든. 옷도 장난감도 전부. 그치만 오빠는 내가 먼저 갖고 싶어. 내 전부를 오빠한테 다 줄게. 비록 오빠의 첫사랑은 언니지만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 전부 나한테 줘. 아키. 농담이야. 걱정 마. 억지로 오빠를 손에 넣을 생각은 없으니까. 아, 그래. 그럼 다행이다. 그녀의 말에 흔들릴 뻔했으나 가까스로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치만 앞으로 오빠가 날 좋아하게 만들 테니까 각오해. 이것도 물론 언니한테 비밀이야. 그렇게 나는 아키의 여러 가지 비밀을 안게 되었다. 다음 날 우리들은 셋이서 학교에 가게 됐다. 아키, 너무 노보루랑 붙어있는 거 아니야? 난 어렸을 때부터 오빠를 좋아했으니까. 지금 질투하는 거야? 둘이 싸우지 마. 이 집에 살게 된 지 이제 막 3일이 지났다.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5일 남았다. 그 전까지 난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지 정말 불안했다. 나 키리시마 슌타에겐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다. 바로 같은 반 나리미야 아키나다. 계기는 정말 단순했다.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정말 고맙구나. 지금 손주를 만나러 갈 참이었거든. 이 정도야 뭘요. 손주분이 기뻐하시겠어요. 우연히 그녀의 미소를 본 순간 나는 사랑에 빠지고 만 것이다. 청순하고 공부도 잘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웃는 얼굴이 매력적인 그녀는 학교에서는 천사라 불리고 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여성과 사귀는 건 어차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그때였다. 너한테 부탁이 있어. 제발 들어줘. 방과 후 어느 날 호시노 미즈키가 집에 가려던 날 붙잡았다. 그녀는 아키나의 친구로 학교에서 여신으로 통하는 청순한 인싸였다. 그런 그녀가 내게 필사적으로 부탁한 것은 바로 나한테 프리케어를 가르쳐줘. 어? 프리케어? 프리케어라 혹시 프린세스 케어를 말하는 거니? 그래 그거 초등학생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봤는데 요새는 전혀 모르겠어. 그러니까 부탁이야. 내일까지 모르면 나 차이거든. 살려줘. 잠깐 진정해봐. 프린세스 케어란 엄청 인기 많은 소녀용 애니메이션이다. 그걸 나한테 알려달라니 설마. 20분 뒤 나와 미즈키는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패밀리 레스토랑에 왔다. 프리케어면 혹시 하야토니? 잘하네. 그래 나 걔한테 고백했어. 세타 하야토, 소위 혼모노급의 애니메이션 오타쿠로 내 유일무이한 친구다. 프리케어, 차인다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녀석의 이름이 딱 떠오를 정도로 잘생긴 데다 인기도 많은 녀석이다. 그렇구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걔 프리케어 오타쿠인 거 몰랐어? 응. 그래서 너 혹시 프리케어 좋아하니? 뭐? 난 취미가 잘 맞는 사람과 사귀고 싶어. 그래서 만약 네가 그걸 별로 안 좋아한다면. 좋아해. 엄청 좋아해. 그치만 미안. 잠깐 급한 일이 생겨서 그 얘긴 내일 다시 하자. 그렇게 거짓말치고 도망갔어. 그때 마침 너랑 마주친 거야. 바로 들킬 것 같은데. 암튼 그래서 걔랑 친구인 나한테 말을 건 거구나. 맞아.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거짓말 치면 안 되지. 그치만 어떡하지? 거짓말 친 걸 사과하고 그냥 차여야지 뭐. 그건 싫어. 싫다니. 애도 아니고.
너 정말 걔를 좋아하나 보구나. 아, 그럼 그게 진짜라고 증명해 보여야 되지 않을까?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걔를 정말 좋아한다면 내일까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결국 나는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 우리 집에 데려왔다. 와, 딱 봐도 오타쿠방이네. 만화책 개 많아. 나 이거 알아. 지금 유행하는 카눈의 연애 만화잖아? 오타쿠한테 편견은 없는 모양이네. 그럼 녀석이랑 사귀어도 문제는 없겠지. 자, 그럼 시간이 얼마 없으니 곧바로 시작해보자. 시작하자니. 헉! 설마 도와주는 대가를 바라고 나한테 이상한 짓 시키려는 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을래? 미안. 이게 뭐야? 프리키어 만화랑 설정 자료집, 그리고 DVD야. 극장판이랑 QVA도 있어. 이게 전부 프리케어 작품이야? 프리키어는 시리즈로 약 12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시즌 12까지 나왔거든. 뭐라고? 물론 녀석은 이걸 전부 받기에 쓸데없는 지식까지 겸비할 정도로 애정이 가득해. 걔를 좋아한다면 지금부터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어. 뭐? 그치만 지금부터 해도 양이...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만 요약해서 녀석이 좋아하는 장면만 외워보자. 그 후 우리들은 9시간 넘게까지 철저하게 프리케어를 공부했다. 미즈키는 생각보다 열심히 따라와줬지만 역시 모든 걸 외우는 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외우지 못한 건 빌려줬고 집에서 공부하게 시켰다. 바래다줘서 고마워. 아니야, 나도 마침 편의점 갔다 오려고 했거든. 넌 정말 상냥하구나. 내 거짓말에도 어울려주고. 널 위해서라기보다는 녀석을 위해서야. 소중한 내 친구니까 외모가 아니라 내면도 바라봐줄 수 있는 사람이랑 사귀었으면 좋겠거든. 나는 녀석에 대한 얘기를 했다. 잘생겨서 인기가 많지만 오타쿠라는 점에서 여자들이 경멸하는 점을. 내 소중한 친구한테 멋진 여친이 생긴다면 너 정말 착하구나. 넌 좋아하는 사람 있어? 난 그걸로 됐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테니까 알려줄래? 아키나야. 오, 아키나구나. 알지. 귀엽잖아. 귀엽긴 하지만 성격도 멋진 아이거든. 길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 맞아, 걔 정말 착하지? 아, 그래. 도와준 보답으로 아키나랑 이어지게 도와줄게. 뭐? 아니 그래도 난 자신이 없는걸. 걱정 마. 넌 좋은 사람이니까 둘이 정말 잘 어울릴 거야. 그래? 그치만 난 못생겨서 아키나랑은... 아까 네가 말했잖아. 외모보다 내면이 중요하다고. 그건 그렇지만... 그렇게 외모가 신경 쓰이면 내가 꾸며줄게. 그럼 아키나도 네 내면을 좋아하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들은 서로의 연애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다음 날이었다. 와, 너도 그 장면 좋아하는구나. 나도 마찬가지야. 맞아. 엄청 감동적이었지. 분위기 좋은데? 집에 가서 제대로 공부했나 보구나. 그렇게 얘기가 잘 통했어. 정말 잘 됐다. 그런데 고백은 어떻게 했어? 일단 친구 사이부터 시작하기로 했어. 정말 네 덕분이야. 아니, 네가 녀석을 위해서 노력한 덕이지 뭐. 그럼 이번엔 네 차례구나. 괜찮아 난. 안 돼. 난 도움받은 건 반드시 갚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내가 널 변신시켜줄게. 아 저기 역시 그건 좀... 결국 와버렸네. 잘 어울리는데. 좋아.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 토요일이 되자 나는 그녀와 쇼핑몰에 왔다. 돌려 입을 수 있는 옷을 몇 벌 산 뒤에 이번엔 미용실에 갔다. 이런 느낌으로 부탁드려요. 커트 비용이 55,000엔이라 동네 이발소 두세 번 갈 돈이네. 꾸미기 위해서는 여러모로 돈이 많이 든다. 그러나 이게 나라고? 엄청 잘 어울려. 완전 딴 사람 같은데. 몰라보게 달라진 내 모습에 놀라고 말았다. 머리와 옷만 바꿨을 뿐인데 이 정도로 변하다니.
마지막으로 이 안경도 벗자. 렌즈를 끼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역시 지금은 일단 쓰고 있자. 아, 그래.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저기, 오늘 정말 고마웠어. 여긴 보답으로 내가 쏠게. 그러지 마. 오늘 돈 많이 썼잖아. 사실 오늘 너랑 놀러 간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여자애랑 데이트라고? 어머, 세상에나 여보! 아니야, 그냥 진짜 같이 외출하는 것뿐이야. 용돈 얼마나 필요해? 그래, 아빠 저금한 것 좀 달라고 해보자.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보답으로 제대로 쓰지 않으면 엄마한테 혼나거든. 데이트라니. 아, 신경 쓰지 마. 난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괜한 말을 한 것 같네. 어색하다. 저기 아키나에 대한 일인데 어? 지금 딱히 좋아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그래? 너도 이제 멋있어졌으니 자신감을 가져봐. 알았어. 이렇게 내 이미지 변신이 끝나고 그녀와 헤어졌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되었다. 어? 너 슌타야? 우와, 완전 딴 사람 됐네. 아무래도 이미지 변신이 성공한 모양인지 주변이 떠들썩해졌다. 슌타, 갑자기 무슨 일이야? 탈덕한 거야? 안 돼! 아니, 그건 아니니까 걱정 마. 어떻게 보면 다 널 위해서 그런 거니까. 어? 너 혹시 날 좋아하니? 아니거든. 그날 수업이 끝나고 미즈키가 아키나를 데리고 왔다. 하야토, 슌타, 오늘 넷이서 같이 집에 갈래? 난 괜찮은데 슌타 넌? 나도 좋아. 날 위해서 일부러 꾸민 일 같네. 기회를 만들어준 거구나. 그리고 넷이서 이야기하면서 집에 가면서 자연스럽게 짝이 형성됐다. 그러고 보니 2학년 때도 같은 반이었는데 별로 얘기한 적 없었지 우리? 그러게. 아, 미즈키랑 얘기할 땐 아무 느낌 없었는데 역시 아키나랑 얘기하려니 긴장되네. 그래서 말이야, 그 장면에서 엄청 감동받았어. 맞아. 하야토의 이야기에 어울리려고 노력 중이구나. 나도 노력해야지. 저기 둘 사이 좋아 보이네. 그러게. 어라? 왜 슬퍼 보이지? 그럼 우린 이쪽이니까 슌타, 네가 아키나 좀 바래다 주라. 알았어. 내일 보자. 둘만 있게 됐네. 예상한 대로 그 후 우리는 어떤 말을 해도 미적지근하게 흘러갔다. 나는 사실 아까 깨달았다. 잠깐 저기 공원에 들렀다 갈래? 응? 알았어. 공원 벤치에 앉아 나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혹시 넌 하야토를 좋아하니? 뭐? 역시 어떻게 알았어? 보면 알아. 아까 미즈키랑 하야토가 얘기하는 걸 보고 표정이 안 좋아 보였거든. 그랬구나. 이건 미즈키한테 비밀로 해줄래? 응, 당연하지. 사실 1학년 때부터 하야토를 좋아했었어. 부끄럽지만 첫눈에 반했거든. 하야토는 항상 밝고 활기차고, 그치만 고백을 계속 거절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고백할 용기가 없어 멀리서 계속 지켜보고만 있었어. 아키나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했다. 혹시 미즈키가 하야토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물러난 거니? 맞아. 하야토를 좋아하긴 하지만 미즈키도 소중한 친구니까. 이대로 미즈키랑 하야토가 사귀게 되면 넌? 그래, 맞아. 미즈키는 하야토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잖아. 다 네 덕분이라고 하던데? 네가 이미지 변신을 한 것도 미즈키가 도와준 거지? 맞아. 도와준 보답으로 해준 거야. 갑자기 왜 변신을 하게 된 거야?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거든. 그 애랑은 어떻게 됐어?
사실은 말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나는 미즈키에게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다. 결국 차였어. 뭐? 잘 안 된 거니? 다른 좋아하는 애가 있던 모양이더라고. 그랬구나. 우리들 어딘가 닮은 것 같다. 좋아하는 사람이랑 잘 되지 않는 모습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그런 것 같네. 혹시 우리가 사귀게 된다면 잘 되지 않을까? 갑자기 그녀가 그런 말을 꺼내는 바람에 내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치만 넌 아직 하야토를 좋아하잖아. 그런 농담하면 못 써. 미안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서 나도 참 왜 이런 말을 한 거람? 결국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고 같이 집에 갔다. 가슴이 또다시 술렁거렸다. 만약 그때 사귀자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복잡한 기분이 든 채로 다음 날을 맞이했다. 나는 아키나랑 사귈 수 있었을까? 아니 그래도 그녀는 하야토를 좋아하니까. 슌타! 무슨 일이야? 잠깐 얘기 좀 들어줄래? 어제 집에 갔을 때만 해도 프리케어 얘기만 했던 것 같은데. 얘기가 진전이 잘 안 돼서. 프리케어 이야기만 했던 거야? 걘 정말 그것밖에 흥미가 없는 모양이야. 그럼 고백은 어떻게 된 건데? 아, 프리케어 얘기만 해서 꺼내지 못했어. 넌 아키나랑 어떻게 됐어? 그게 잘 안 됐어. 뭐? 차였어? 그건 아니지만 안 될 것 같아. 모처럼 이미지 변신도 했는데 아깝다. 어쩔 수 없지 뭐. 아직도 아키나를 좋아하니? 조금은. 그래도 이제 잊어야지. 그럼 있잖아. 그냥 우리 사귀어 버릴래? 뭐? 농담이지? 진심이야. 너랑 얘기하고 있으면 어쩐지 마음이 편해지거든. 같이 있으면 안심이 돼. 그래? 넌 정말 상냥하고 든든하고 아까운 아이야. 아깝다고 사귀는 건 좀 아니지 않니? 그런 게 아니야. 어때? 우리 사귈래? 너야말로 아까워. 너처럼 예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랑 사귀는 건. 자, 자기 비하 발언 금지. 잠깐만. 갑자기 들이대지 마. 나는야 아까운 귀신이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환승해도 돼. 나는 세컨드여도 상관없어. 네가 다른 여자랑 사귀어도 세컨드는 계속하는 거야. 비밀의 관계랄까? 나랑 애인이랑 꽁냥대기 연습하자. 그렇게 되면 그냥 엔조이가 되는 거잖아. 상관없어. 너라면 괜찮아. 그나저나 비밀의 관계라니 뭔가 두근거리지 않아? 그럼 지금 하야토한테 사과하러 갔다 올게. 고백한 거 취소하고 프리케어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하려고. 잠깐만 미즈키. 그 후 미즈키는 하야토에게 사과하고 고백한 건 없던 일이 되었다. 그리고 자, 오늘도 둘만의 비밀을 만들어 볼까? 저기 정말 괜찮겠어? 우리들 이대로 갔다간. 신경 쓰이면 그냥 소문내버릴까? 아니면 그냥 사귈래? 나는 나쁜 사람일지도 모른다. 아키나와 하야토가 사귀는 기회가 생겼다고 이렇게 미즈키와 비밀의 관계를 계속하고 있으니 말이다.